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 가구 구성 부재들은 표현이 끝났죠. 표현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았는 거는 이제 지붕 가구부, 석가래, 지붕면. 자, 작년부터 먼저 두께를 도리의 크기를 고려해서 작년에 두께선을 잡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단연 연치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반대편. 중심목은 종대로보다 조금 작아지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적세폭, 적세폭은 여유 있게 잡아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적세폭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지붕 상부선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겠다는 감각이 좀 서시면 좋죠. 저는 한 이 정도 잡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렇게 이 위치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거든요. 요 느낌은 내가 안 찾아지면 강평 자료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연 상부에서 이 상부의 폭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감각을 찾으시려는 거잖아요. 이걸 너무 예를 들어서 이 감각이 여러분들 과제했는가 한번 보세요. 과제하신 분들은 여기를 이렇게 좁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상하고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여기를 이렇게 넓게 잡아버리신 분이 있어요. 완전. 그러니까 그 감각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치를 잡았어요. 그럼 위치 잡으면 거선 하부가 찾고 거선 상부가 부고 좌우 마찬가지죠. 그죠? 찾고 부고 들어오고 적세단 적철한 두께로 적세단 표현해주고 최상부에 마루장 옆에 선 길게 뽑아놓는 거 전혀 거슬리지 않죠. 그죠? 폭 잡는다고 선 뽑아놓은 거 기준선. 그래서 기준선이 있는 게 가늘게 있는 게 거슬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처마 쪽 마무리 해야 되겠죠. 그죠? 처마 쪽 장연 위에 부연 물매는 장연 물매보다 떠야 되죠. 뜨게 해서 장연의 두께를 고려해서 장연보다 절대 더 두꺼워지면 안 돼요. 비슷하거나 가늘어져야 돼요. 부연 내밀기. 부연 내밀기는 지금 건물 상태면 주심에서 외출목 간격보다는 출목들의 간격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간격을 고려해서 잡아줘 보세요. 그리고 상부의 막세 표현. 이게 순막세 위치죠. 그죠? 순막세 표현. 요 두께도 어떤 분은 이걸 진짜 이렇게 딱 붙여서 잡아 놓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위에 잡아 놓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감각적인 거예요. 왜 이 위치에 오는지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그죠? 연암 표현되고 받침장 표현되고 안막세 표현되고 안막세 위에 지금 순막세를 표현한 위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뒤집어서 이건 항상 저도 뒤집어서 합니다. 그래야 가장 매끄럽게 선이 연결돼요. 이 곡선을. 그래서 임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약하게 한번 크게 윤곽만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약하게 선을 연결하는 윤곽만. 그래 놓고 자신 있으면 바로 나쁘지 않으면 바로 연결하면 되죠. 그죠? 이 우금을 지나치게 많이 줄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우금 없이 사선으로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약간만 그러니까 휘어진 우금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대칭되게 잡아줄 때 이 레벨 그죠? 절단선에서 동일한 위치의 레벨을 확인해 들어가면 되죠. 요 정도 위치 정도로 내려오면 되겠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맞춰서 약하게 한번 해보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고 절단선 정리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가 절단선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절단선은 그냥 적절한 게 좋은데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 분들 많거든요. 답안에서 이게 이렇게 해서 보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적절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적절하게. 굳이 막 길게 잡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비례 잡고 들어가니까 굳이 길게 잡아야 될 이유도 없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해치 표현. 해치 표현 하려면 이거 안 했구나. 이거 뭡니까 이거? 소설합장 보강제죠. 그죠? 소설합장 보강제. 이 부재가 첨차형 부재하고 반동 맞춤 되어 있죠. 가로로. 그 다음 해치 표현 종돌이부터 종돌이 장려. 그 다음에 그 밑은 첨차니까 동자주 뜬창방 중돌이 장려 뜬창방. 그 다음에 이 공포 부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지 마세요. 서로 다 표현하면 원래 소첨 대첨 위에 다들 장려잖아요. 그럼 소첨 대첨 장려 소첨 대첨 장려 소첨 마지막은 소첨 장려 이렇게 되잖아요. 서로를 표현하면 그걸 다 표현해 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아까는 선적으로도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는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돌이 고주 라인 쪽에서 들어오고 여기 지금 제가 중돌이 밑에 장려 사이에 부재 하나 있죠. 주두에 제가 해치 표현 안 했죠. 첨차형 부재입니다. 왜 제가 이걸 이야기 말씀드리냐면요. 횡단면도 갈 때 얘가 첨차형 부대로 바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첨차형 부재로 바뀐다는 거. 그 다음에 기둥의 평방 창방. 제가 해치 표현을 지금 같은 방향으로 했거든요. 잘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해치 표현되어 있죠. 거슬리세요? 원래는 이렇게 부재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에 맞춰서 해치 표현을 이렇게 반대로 해줘도 되는데 그게 그냥 실제로 작은 답안 이 정도 크기에서는 눈에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형태적으로 선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건 요령입니다. 나중에 그냥 반대로 여유가 되면 해주셔도 되는데 한 방향으로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도리들은 최소한 해치 표현은 다 해줘야 되죠. 그럼 도면 정리는 끝났어요. 중단면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딱 작도됐을 때 비례감을 우선 확인하고 수직 수평 맞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수직 수평 맞는지 이 건물의 비례감이 나왔는지 부재 간의 비례감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칭 뽑아야 되죠. 명칭을 이제 기본적으로 뽑아주는 게 그죠? 지붕부에서 뽑아주는 게 석가래 굵기라든가 돌이 굵기라든가 가끔씩 납돌이가 끼어질 때 있죠. 굴돌이에 납돌이가 섞일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굴돌이, 납돌이 둘 다 잡아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규격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소설 합장제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소설 합장제도 명칭 뽑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내부에서 가구부에서 명칭 뽑아줘야 되는 거는 기둥 정도 뽑아줘도 되고 대량 뭐 종법 그죠? 그 외에 좀 특이한 부재들이 있는 것들은 명칭 따로 뽑아줘도 되고요. 그 외에는 뭐 평방, 창방 뽑아줄 수 있으면 뽑아줘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뭐 굳이 막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위치를 잡고 계획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자 소설 합장은 뽑을 거예요. 소설 합장을 뽑을 거고 돌이 뽑을 거야. 중돌이 뽑고 장년 뽑을 거야. 그 다음 특별하게 지금 더 뽑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일정하게 간격을 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선 보는 거예요. 경사선 봐서 답안에 일정하게 경사선 하나 잡고 그 다음 거기에 맞춰서 잡고 거기 맞춰서 잡고 돌려서 위치에서 명칭 치수 소설 합장 같은 경우는 명칭만 넣어도 돼요. 치수까지 굳이 안 들어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종법 그 다음 대량
이동, 고주. 근데 제가 여기서 이 건물은 내부에 뭐가 있죠? 우물마루가 있죠, 그죠? 마루가. 근데 조선시대 건물은 우물마루도 있고 우물반자도 있고 빗반자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지붕부에서 반자 표현은 제가 가급적이면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량 라인에서 반자가 들어오잖아요. 다른 부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섞여버려서 표현해놔도 막 이렇게 명료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근데 굳이 표현하려면 제가 반자 표현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량 표현 한번 하자고요. 대량. 그럼 대량이, 자, 대량이 참 우물마루 바닥이 수장부에서 상인방 상부와 우물마루 바닥의 레벨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그랬어요? 한 치에서 한 치 반 요 정도 이렇게 정도는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그러면 그게 걸레바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하인방 상부 레벨을 장기틀 레벨로 잡아버리면 돼. 거의 유사하게 아니면 살짝 밑에 잡던 그 위치를 잡던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선 보이시죠? 하인방 상부 레벨을 장기틀 상부 레벨로 잡습니다. 종단면도상에서 장기틀은 전후로 가니까 종단면도상에서 장기틀은 인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전후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을 잘랐으니까 장기틀은 인면이 보여지고 동기틀은 단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하부춤은 너무 두껍게 잡으면 이상해요. 보면 보이시나요? 강평자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정도 높이면 초석 하부보다 약간 띄워서 전체적으로 두께선을 일정하게 잡아줍니다. 이게 이제 장기틀의 인면상에서 보여지는 이제 춤에 대한 그 표현이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 동기틀이 끼워지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자, 가장자리에 끼워지는 거, 얘도 사실은 여기에 끼워지는 게 변기틀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자 주장하는 얘기, 사실은 실제로 얘는 춤이 동기틀 치수예요. 근데 동기틀 하부가 이 하부 라인이 장기틀보다는 조금 짧아져야 되죠. 장기틀 하부 라인하고 맞아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끼워주죠. 그럼 대략적으로 일정한 간격 잡아보세요, 적절하게. 강평자료 참고하시고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선 이렇게. 그래서 하부 라인부터 문제 잡아 놓습니다, 저는. 하부 라인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니까. 약간 선 길게 나가도 돼요. 그리고 폭 잡고 그리고 그 상부에 청판이 끼워지죠, 그죠? 청판 라인. 여기도 해치 표현. 청판까지 해치 표현하지 마세요. 동기틀만 해치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명칭을 뽑을 때는 그냥 우물마루 그냥 뽑아도 되고요. 근데 우물마루를 디테일하게 명칭 뽑고 싶다. 그럼 장기틀, 청판, 동기틀 다 뽑아도 되죠. 자, 청판 뽑고 동기틀 뽑고 장기틀 뽑아서 명칭들 다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전체 하나로 그냥 우물마루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물마루 표현은 그렇게 까다로운 표현은 아니니까 그 대신 가끔씩 어떤 분은 너무 얇게 하고 얇은 것보다 두껍게 너무 두껍게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두꺼우면 좀 이상해요, 실질적으로. 됐죠?